만약 내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길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특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궁금해 해보았을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형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해군력이 너무 세서 한국 해군과 상륙군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다 바다에 수장될걸? 게임이 안 될 거야. 그래, 일본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걔네들 무기 장난 아니야. 저는 이런 말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객관적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모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찾아서 실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미군 사령관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100% 이깁니다. 너무 단호해서 선뜻 믿기 어려운 답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전쟁 승리를 왜 이렇게 확신하며 장담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남자라면 거의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을 사실입니다. 여자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 엄청 셉니다.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육군 중에서 거의 준효도르급 되는 살벌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육군입니다. 지금도 전쟁 시작되면 한국군은 일본 본토 근처도 못 가보고 모두 바다에 수장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30년, 20년 전에는 우리 해군력이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졌거든요.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도 없어서 사실상 일본 본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일본과 잽이 안 될 정도로 우리 군대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만 1000개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해군 역시 일본 해상자위대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강해졌습니다. 참고로 이지스함이라는 거는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없으면 있는 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우리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의 해상의 전함들과 일본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시켜 놓고 그 다음 신속하게 한국 육군이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상륙군 중 약 70%가 상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육군의 30%만 상륙해도 일본은 끝장나는데 만약 70%가 상륙한다면 사실 그 순간 그 전쟁은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말도 안 되게 셉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쏠 때 자위대는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헌법으로 공격용 무기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서 그게 없습니다. 아베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긴 창으로 상대를 찌를 수 있는데 일본은 창이 없는 거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군이 상륙할 때 일본 육상 자위대, 그러니까 일본 육군은 놀고 있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군인들은 군대를 직장처럼 다닙니다. 우리처럼 2년, 4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완전한 군인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군대라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투 실력이나 사기면에서 거의 어른과 초딩생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그 숫자도 한국 육군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일본군은 그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 4명하고 그것도 세계 4위급으로 싸움 잘하는 어른 파이터 4명하고 초등생 1명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 육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늘을 장악하는 공군력이랑 바다를 장악하는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일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게 무력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 시작하면 길게 볼 것도 없이 약 일주일 내 우리 육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은 끝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임진왜란처럼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하면
그땐 우리나라 본토가 위험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일본군에게 지옥이 될 겁니다. 앞서 말한 60만 명의 육군뿐만 아니라 예비군,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셨으며 전쟁 시 언제든 프로급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군인이 되어 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 파이터들이 무려 150만 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의 일본 초등생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면 210만 명의 어른 파이터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착하지만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일본이라면 한국인은 100년 묵은 살기로 활활 타오르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사신이 되어서 일본군들을 자비 없이 괴멸시킬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일본군의 입장이라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고요. 절대 한국 땅에 상륙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바다에 수장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100%의 확률로 일본군은 괴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이 아닌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선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세는 벌써 한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해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